중국이 뜬금없이 집단 농장 체제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속뜻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지구 평균 온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 단계를 넘어 열대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한 지역에 집중되고 그곳을 초토화시키는 특성이 있어서 재앙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중국의 경우 장강이 자주 범람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도 광둥성 일대에 홍수가 났고 7월에는 둥팅호 제방이 무너지면서 일대 마을과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반면 중국 신장 산바오는 주변에 타클라막한 사막이 위치하여 여름철의 기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2023년 7월 16일 신장 산바오 지역에서 중국 역대 최고 기온인 52.2도를 찍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내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 14억 명을 안심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식량 생산은 점차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다시 집단 농장 체제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중국은 농촌에서 새로운 유형의 집단 경제를 발전 및 확대하고 사회주의 공동 소유 제도를 공고히 하며 농촌에서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강화한다. 이렇게 농촌 지역 집단 경제 조직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농민이 과거와 같은 인민공동체로 돌아간다면 더 많이 고통을 받고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전 세계 이상기후가 더 심각해져서 중국 인민의 식량 부족 문제가 불거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들이 제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집단 농장 체제로 돌아가려는 중국의 입장을 비판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1967년 키부츠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습니다. 키부츠는 수세기 동안 버려져서 황폐해진 땅을 함께 개간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 중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 키부츠에 동참하려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이스라엘의 키부츠 중 2000여 곳이 폐업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폐업한 곳은 몇 군데뿐이고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과감한 개혁과 혁신적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키부츠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일부 지역에서 집단 농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예고하고 법무부가 인구 감소 기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러시아의 고려인 동포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동포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부여합니다. 또한 직종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F1 비자인 동반 비자를 소유한 동포 가족에게도 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정책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및 일자리 실태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제1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공모했고 곧 2차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이뤄지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 평균 온도가 2.0도를 넘어가게 되면 식량 생산의 20%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도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더 줄어든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기온이 올라가고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식량이 다이아몬드만큼 값비싼 제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 부족한 농산물과 식량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이들 가격이 인상된다면 한국도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